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논술을 준비하는 모두의 논술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 대입 논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요. 질문은 좀 많이 들어와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다 보니까 어떤 날은 포스팅이 많은 날이 있고요. 어떤 날은 좀 적은 날도 있어요. 오늘은 좀 대입 논술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이 왔네요. 그 많은 질문 중에 제일 많은 질문, 자, 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죠. 자, 논술에 합격한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친구들이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2020학년도와 21학년도 한 1년에 한 50명 정도 표본을 바탕으로 답변 드릴게요. 이 친구들이 합격한 학교들은 밑에 건국, 경희, 성균관, 중앙, 경기 이쪽에 이제 포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럼 어떤 친구들인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친구들의 소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자, 첫 번째는 역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본 친구들인데, 그러면 많은 문제를 많이 풀어봤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봤다고 하는 게요, 많은 문제를 풀어본 게 아니고 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본 친구들이 합격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다르게 대답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언어라고 하는 건요, 구어가 있고 문어가 있죠. 구어 문어 쓰니까 왠지 먹는 것 같은데, 구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입으로 말하는 것과 문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글자로 쓰는 방식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엄마가 아들아, 너는 어디 가니? 라고 물어봤으면 단답식으로 도서관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 점심 먹고 어디 갔다 올 거예요? 라고 질문에 답하는 친구가 있고, 아침에 뭐가 먹고 싶었는데 누구랑 만나서 어떻게 어디를 갔다가 어디를 들러가지고 몇 시에 올 것 같으니까 몇 시쯤 집에 올 거예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논술은요, 세 번째 대답이 가장 좋은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다시 대답해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이렇게 써봤다가 다시 써볼 때는 이렇게도 써봤다가 또 다시 써볼 때는 아니야, A는 이렇게 잘 쓴 것 같고 얘는 글자 수는 맞는 것 같은데 내용이 조금 부실한 것 같고, 이렇게 썼을 때는 글자 수가 좀 부족한데 오히려 잘 쓴 것 같아. 그러면 A 더하기 B로 C를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글자 수와 내용을 모두 가지고 와서 기본적인 중심 문장을 바탕으로 부연 설명을 좀 길게 써볼까?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이런 친구들이 가장 합격률이 좋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문제를 부여받고 풀었어요. 그러면 나 이 문제 풀었어 라고 해서 이 문제를 다시 안 보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이렇게 써봤는데 선생님하고 수업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써봤는데 이거를 선생님한테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고쳐야 될 것 같다 라고 해서 다시 써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고등학교 3학년의 성격 기본적인 소양으로 볼 때는 이 시간에 다른 문제를 또 풀어보지 이럴 수 있는데요. 자, 많이 풀어본 친구들이 시간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라 일정 시간, 예를 들어서 주 3시간 한 180분 정도는 실제 시간이 120분 정도니까 풀이를 해보고 나머지 60분 동안 퇴고를 해보고 다시 수정본을 작성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일정 시간을 투자한 친구들이 합격률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논술이 훈련의 영역과 비슷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했든 아니면 몰랐든 간에 문제를 실제로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본 친구들이 합격률이 가장 좋았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제를 대하는 자세, 기본 소양이요. 논술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뭐냐면 문제를 받고요. 요 가운데 시간을 한 20분, 30분 정도를 혼자 이걸 놓고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들을 가장 좋아해요. 그 왜냐면 요거랑 같은 답이에요. 많이 풀어본다. 같은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 그리고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좀 꼼꼼하다. 이게 겨우 중첩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문제를 받고 나서 머릿속으로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으면 뭘 하죠? 주요 단어들을 아마 선별할 것이고, 단어가 선별되면은 이 선별된 단어들을 갖다가 구성을 해볼 거예요. 구성을 하는데 얘가 먼저 나왔고 얘가 나중 나왔고 끝에 결론은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이제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보니까 얘는 여기 나온 것보다 처음에 나오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친구들이 쓴 답안지가 가장 좋습니다. 완성도도 높고요. 그리고 어떤 단어에 대해서 나는 여기에서 가산점을 받아야겠어 라고 하는 전략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논술을 준비한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문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를 한번 구상을 해보고 쓰는 답안이 역시 점수가 높고 완성도 또한 높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볼게요. 다른 답안을 실제로 써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제시문이 있겠죠. 보통 이제 우리 논술은 보통이 3개의 제시문 혹은 4개의 제시문을 갖다가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문제에서는 1, 2, 3의 형식으로, 오늘 1월 22일인데요. 제가 앞에서 실제 문제를 올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블로그를 연동시켜서 문제를 받아보고 답안까지 비교할 수 있게 해드렸거든요. 그 문제에서도 한 얘기인데요. 문제에서는 요구사항이 이렇게 나와요. 1, 2, 3 등등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답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먼저 문제가 이렇게 요구했고 그리고 요구사항이 이렇게 있지만 1번의 분량을 대략 200자 썼고 2번 요구사항의 답안을 약 한 300자 정도 포진을 했고 3번 요구사항에 대한 답을 한 250자 정도로 분배를 해봤다.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 호안을. 그런데 이거를 쓰다 보니 처음에 요구사항은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요구사항에 대한 배점도 좀 적을 것 같다. 그럼 이걸 좀 짧게 써볼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100자가 남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요 개념이니까 100을 더하면 400자를 둘로 나눠서 제시문 나와 나에 대한 200, 200의 구성이 나오고, 그리고 3 요구사항에서는 보통 250자를 한 번에 쓰는 것보다는 100자, 100자를 나누고 50자 정도의 한 문장으로 끝내볼까? 이런 식으로 초안을 썼는데 대검에 있어서는 글자 수를 다르게 해본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선 1, 2, 3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걸 갖다가 2, 1, 3의 방식으로 한번 써볼까? 아니야, 이건 3이 먼저 나오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써보거나, 이렇게 다른 답안을 만들어서 써보는 친구들은 다른 학교와 연동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글자 수 자체가 원래 700자를 부여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0자를 부여하는 문제로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다른 학교의 글자 수 다른 것에 대해서 쓸 때도 확실히 이것은 대응 능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의 완성 답안이 나왔다고 해서 이 제시문의 초안을 믿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하지 않는 친구들과 이것을 다시 써보는 친구들의 농도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합격률이 정말 좋았어요. 이건 이제 과제를 주긴 하는데 이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만큼 시간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수험생이다 보니까 재수생을 제외하면 중간 기말도 있고요. 그리고 재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원 교육 그 과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시간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일주일에 한 180분 정도를 나눠서 120분을 시험을 보는 시간으로 놓고 나머지 60분 동안 이 영역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답안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초안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런데 평가 기준에서는 1, 2, 3, 4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시문 가를 요약하고 나와 가의 공통점,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초안을 썼는데 공통점은 이게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는 예시가 없고 차이점은 어떤 단어들만 나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가 쓴 초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자, 이 영역이에요. 바로 이 영역. 그러니까 요약을 했고 공통점 나왔고 차이점 나왔어. 그럼 끝났네. 이건 배점이 10점이니까 10점 중에 10점을 받겠네. 이런 친구들이 있고 자기의 답안이 만족스럽지 않다. 자, 만족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 만족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려면 나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단어를 좀 바꿔볼까? 아니야. 이 관형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볼까? 문장 자체를 도치해서 이 뭔가 좀 내가 이것을 더 이해했다. 충분히 숙지했다를 읽는 사람한테 보여줘야겠다. 이런 방향으로 한번 써보면 결국 답안, 그러니까 답안이 예시 답안이 있겠죠. 이 답안이 있고요. 그리고 기준, 평가 기준, 그리고 내가 쓴 초안, 이 세 개를 봤을 때 자기의 답안과 보기 싫은 답안과 그리고 기준과 이것을 봤을 때 적어도 정말 논술에서 합격한 친구들은요, 기본적으로 이 답안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이것과 이것을 합쳐서 어떤 답안을 쓰면 얘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스스로가 한번 풀어본 친구들이 있죠. 이 친구들이 가장 합격률이 좋았고요. 실제로 합격 논술 시험을 보기 전에 들어온 답안지의 완성도 또한 굉장히 높았어요. 자, 이렇다는 거는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그 공통점이 있죠. 찾으셨나요? 1. 여러 번 써봐야 된다. 2. 다르게도 써봐야 된다. 3. 자기의 답안과 그리고 보기 싫은 답안, 예시 답안, 그리고 평가 기준. 자, 여기 평가 기준에 대해서 너무 자기가 쓴 글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점. 이 부분이 뭘까요? 이 부분은 바로 여러 번 다양하게 다른 관점에서도 문장을 다르게도 써본 친구들이 가장 합격률이 좋았고 실제로 시험 보기 전에 제가 봤을 때도 와, 이 친구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스스로가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에 실제 답안지를 저한테 보여줬고 시험에서 합격을 한 거예요. 그렇다는 건 한 번 풀어본 문제를 절대 버리지 마시고 이 기준, 평가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쓴 답안을 한번 나는 채점자니까 한번 여기에서 점수를 한번 까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수능 국어 영역은요, 내가 객관식으로 풀었으니까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좀 분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실제로 내 답안지를 갖다가 지적을 하려고 봤을 때는 한 3, 4회분의 답안지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표본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을 계속 생략하고 쓴다. 혹은 이 부분을 내가 간과하고 있다. 이 부분이요, 굉장히 많이 중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문제를 여러 번 써본 친구들이 가장 합격률이 좋았고 21학년도의 결과도 가장 좋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